저는 10년 넘게 타일을 했는데 아직도 오늘 하루벌입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다음 단계가 있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를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타일이 돈이 된다네? 계속 일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타일을 잡고 시작을 하면서 평생 노가다라면서 나이가 들고 그저 그런 나이든 모습으로 내 인생이 정리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혼자 일하는 개인 작업자로만 남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몸은 점점 상해가고 일은 늘 비슷하고 소득은 그날그날이고 가장 무서운 건 변화가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일을 하면 오늘치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내일 몸이 아프면 내일 돈이 끊깁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이 계속 쌓여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팀이 5명인데 이걸로 회사를 만들면 어떨까? 법인 하나 세워서 타일 회사라고 간판을 달면 어떨까? 기술은 있고 사람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8명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함께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계속 모일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다 배우고 나면 내가 다 할 줄 아는데 누가 회사에 남아있으려고 해? 다 뛰쳐나가지. 그래서 타일 기술자들은 조직이 뭉치기가 어렵고 회사가 되기 어렵구나.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전부 다 저와 함께 하기로 결심한다면 진짜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회사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걸까? 우리 같은 작업자는 일이 없으면 그날 수입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만들었다 생각해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이 없는 달에도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임대료, 보험료, 세금, 차량 유지비. 회사는 이 공백을 견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자 문제도 있어요. 타일은 사람이 붙입니다. 사람이 붙이다 보면 꼭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작업자일 때는 손해를 보고 이걸 고쳐주고 그러면 끝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자가 발생했다. 이건 신용 문제, 계약 문제, 법적 문제로 커집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걸 감당하려면 평소에 마진이 굉장히 커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보는 현실 단가로 보면 그 마진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사업 주체, 시행사, 시공사, 하청, 재하청, 이 모든 5겹의 과정 끝에 남은 게 우리가 받는 그 단가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오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사를 못 만드는 이유, 이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마진 구조로는 회사가 존재하기가 어렵구나. 현장을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 같은 작업자는 우리 위에 있는 단종 회사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타일, 미장, 조적, 이런 공정을 한데 묶어서 계약을 따오는 전문 건설 업체들입니다. 겉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와, 저 회사는 일도 안 하면서 명의만 빌려주고 돈만 떼가네? 와, 좋겠다. 하지만 구조를 천천히 뜯어보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자 분쟁이 생기면 산재, 법적 책임, 세무 문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회사 명의로 모입니다. 단종회사가 먹는 7%, 8%는 단순히 먹는 돈이 아니라 그 리스크를 떠안는 비용이었습니다. 단종회사도 마진이 굉장히 얇았어요. 그리고 계약 압박에 시달린다는 거. 이 단종회사도 언제든 우리처럼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는 사실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괴로웠습니다. 1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회사로 키워나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오늘벌이에 급급한 것. 이건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다. 내가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저는 이런 자책을 해왔거든요. 업종을 바꿔서 제가 만약에 배달 라이더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5년을 일했고 평판도 좋고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주변에 나를 형처럼 따르는 라이더들 50명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내가 오늘 멈추면 수입은 끝이네?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을 것 같네? 그럼 우리끼리 회사를 만들어서 계약을 직접 따면 안 되나?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부딪히는 벽은 같습니다. 모든 배달 계약은 플랫폼이 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대하는 가게는 이미 배달 앱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더 싸게 해드릴게요, 사장님. 이래도 그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항상 우리 같은 라이더를 과잉으로 모집합니다. 넘치게 모집합니다. 왜냐고요? 라이더 숫자가 넘쳐나야 우리끼리 내부 경쟁이 생기고, 경쟁이 있어야 플랫폼이 배차 알고리즘으로 우리들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 50명이 뭉쳐봤자 플랫폼은 51명을 새로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조직으로 뭉친다는 거, 이게 의미 자체가 없게 설계된 판입니다. 플랫폼의 내부를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이 플랫폼을 무슨 괴물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임원도 실적 압박에 묶여있고, 회사도 투자자 압박에 묶여있습니다. 강도가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 사실 그들도 구조에 묶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건설 노가다라서 생기는 일일까요? 플랫폼 노동자라서 생기는 일일까요? 동네에 과일가게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을 장사하면 거대 유통 상인이 됩니까? 이런 걸 보면 그냥 사회 자체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야 내가 타일로 왜 회사를 만들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게 전부 내 탓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더 똑똑했다면, 내가 더 실행력이 있었다면, 내가 더 자본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재 이 마진 구조로는, 이 단가 구조로는 처음부터 내가 생각한 타일 회사가 생존하기 어려운 판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됐을 때 잠깐 제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회사를 만들지 못한 이유가 내 탓이 전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 홀가분함을 떠나서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도 들었고 자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라는 게 처음부터 이 판에선 불가능한 것이었다. 정말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불가능한 걸 내 인생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버텨온 겁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느낌인지 저는 지금 말로 잘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온 당신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달 얼마 버셨습니까? 그 숫자가 당신 인생에서 다음 단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버는 그 숫자를 붙잡고 시간을 유예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회사라는 말을 다음 단계라고 믿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게 손에 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다음 단계가 아니었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는 이 다음 단계라는 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단을 오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리에서 벽을 밀고 있었을까요? 다음 단계라는 거, 우리 사회에서 그거 존재하는 건 맞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계단을 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계단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냥 서 있습니까?